2편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아니 뭐 계속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셨으니까 작년이랑 올해 시장을 좀 비교해봤을 때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 완전 달라졌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누가 좋다더라 하고 사도 다 오르는 시장이었어요. 가만히 넣고 가만히만 있어. 실제로 그게 또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그리고 30대 이상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았다. 보통 여성분들은 잘 안 팔거든요. 그래서 팔지 않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작년에 수익을 많이 보셨다. 그런 통계적인 부분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개별주 강세라고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섹터라는 게 있으면은 그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 영차영차해서 올라갔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섹터들 중에서 특출난 애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번 연도는.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난이도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두세 배 올라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오늘도 지수 거의 고점을 갱신할 정도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게 수익률로 직결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운보다는 실력이다. 그러면은 하반기 시장도 이제 점차 준비하고 계실 거잖아요. 네네. 시장 좀 유망하게 보는 섹터나 산업은 뭐예요? 요즘? 이거는 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냥 한마디 해보자면은 반도체. 반도체? 그래도 나 하반기 때 반도체는 처음인데? 그렇습니까? 싫다는 분이 요즘 많던데. 왜냐면 괜찮습니다. 반도체는 하반기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요?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반도체가 상반기에 기대가 됐던 이유는 슈퍼 반도체의 사이클이랑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때문입니다. 근데 슈퍼 사이클이긴 한데 그걸 막았던 게 미국 반도체 동맹이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됐습니다. 미묘한 차이로. 그 실망감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또 그 다음 이번 연도에는 원자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철강이라든지 네. 구리라든지 옥수수 밀이 또 최고가를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반도체보다는 이제 원자재 쪽으로 또 섹터가 변경이 되니까 반도체 상반기는 나쁠 수밖에 없었다. 기대를 이만큼 했는데 정작 이렇게 아래쪽으로 갔으니까요. 하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는 미국 반도체 동맹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번 연도부터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3년, 5년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거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산업들이 기본적으로 뭐 D램이라든지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뭐 몇백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과 영업이익이 점점 향상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사실 지금 실제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엄청 바쁩니다. 반도체 시장이. 그게 시장에서 아직 대우를 못 받고 있다. 그런 거는 이제 상반기에 못 받았던 대우라든지 관심도가 하반기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 쪽이 좋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쪽.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수출이 점점 향상되고 있고 우리나라 좀 경기 회복 중입니다. 1분기, 2분기 경기 회복률이 평균적으로 5%, 6% 이상을 가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또 수출 국가, IT 국가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 실제로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한번 뚝 떨어지는 순간도 있어요. 실적주라는 게 1분기, 2분기 근처 때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뚝 떨어지면은 3분기, 4분기 기대주로 이제 관심을 가질만 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금융주는 왜 꼽냐? 한은의 금리 인상과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근데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만 먹을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모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2021년 올해 8월달, 10월달에 한은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시장 전망이 나오는데 연은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2023년 마찬가지로 2회 분할로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아직 금리 인상이 있었던 지난 데이터를 따져보면은 항상 금융주가 올랐었어요. 지난 데이터상.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금융주를 한번 또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이 세 가지 업종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업종들만 다 나왔어요. 저는 약간 MZ세대 포커스를 맞춘 예. 그런 섹터나 산업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나 뭐 종목에 대한 소스는 좀 어떤 식으로 얻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먼저 보는 게 시장의 트렌드를 보는 겁니다. 그럼 시장의 트렌드를 보려면은 간단하게 섹터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분위기 자체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코스닥의 거래 대금을 보는 거죠. 하루 거래량, 뭐 일주일 거래량. 그거 자체가 이제 그날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거래가 되었던 돈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를 팩트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거래량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네. 먼저 코스피랑 코스닥의 거래 대금을 보고 시장이 좀 활기가 있다. 그럼 활기가 있는 상태에서 주로 어떤 섹터 쪽으로 은근히 돈이 들어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매수가 매도보다 더 많느냐.
그거를 또 거래량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좀 들어보자면은 네. A라는 종목에 한 달 전에 거래량이 1,000억이 들어왔다. 네. 1,000억이 들어오고 한번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떨어지거나 뭐 올라가거나 어쨌든 주가가 움직임이 있잖아요. 횡보를 한다든가. 근데 그 한 달 동안의 거래량을 다 합쳐도 1,000억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돈이 미처 다 빠져나오지 않았다던가 그 종목 자체에 그 돈이 남아있는 경우거든요. 그럼 큰 손이 아직 가지고 있다. 그걸 왜 가지고 있을까? 그런 트렌드 자체를 좀 약간 분석을 할 때 거래량을 분석하자. 코스피 거래대금이라든지 그 개별주의 거래대금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분석하는 쪽으로 저는 시장 트렌드를 좀 읽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또 많이 보는 건 뉴스를 많이 봅니다.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선반영, 후반영이라는 게 있어요. 선반영이라는 것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영향력을 행사한 거. 후반영 같은 경우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영향력이 행사되는 겁니다. 그 뉴스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종목이라는 섹터 같은 걸 봤을 때 그 종목이 선반영이 되었느냐 후반영이 되었느냐 이걸 또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석의 첫 발걸음이 또 이제 거래량 분석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트렌드를 그렇게 읽어서 시황으로 정리하는 거죠. 시황을 정리해가지고 뭐 이번 2분기는 디스플레이가 좋을 것 같다. 뭐 1분기는 철강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솔직히 제가 다 거래량 분석을 통해서 전망치를 낸 거기 때문에 시장이 소스를 얻고 싶다면은 먼저 돈의 움직임을 읽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본인이 보는 지표 보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 달고 이런 기록을 다 남겨요? 다 카페에 놨습니다. 카페 활동을 좋아하는 이유가 카페에 올리는 글은 조작이 안 돼요. 내가 수정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을 더 진실되게 남길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거북이투자부 카페 활동 1년을 했는데 거기에 남긴 글이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하고 저 스스로가 작년 6월 달에 시장 어땠지? 또 제가 올린 글을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순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기 같네요. 예. 그러네. 이래서 사람들이 메밀지를 쓰는 거구나. 근데 그 일기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도 알리니까 좀 더 네, 맞습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구나. 한번 오늘부터 도전해볼까요? 우리 유튜브 커뮤니티 올려볼까?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매매하면서 뭐 이런 팁도 좋지만 이게 실전에서 전업 투자자로 해보니까 정말 이것만큼은 무조건 지킨다 혹은 뭐 이것만큼은 진짜 꼭 남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게 더 있을까요? 바로 시나리오 쓰는 겁니다. 시나리오. 주식에도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시나리오라는 게 뭐냐면은 가상 스토리 쓰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삽니다. 사고 나서 세워도 돼요. 사고 나서 세워도 되고 사기 전에 세워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떤 제스처를 취할 것이냐, 주가가 횡보할 때 나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이냐, 주가가 내려갔을 때 기준을 정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미리 세워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갑자기 주가 급등이 나옵니다. 그럼 나는 계획을 세워두면은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계획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고민하다가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럼 나는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게 반복되면은 올라갔을 때 대처하지 못해서 가만히 있다가 주가가 제자리에 가고, 그리고 주가가 제자리에 가 있는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계획 없이 그냥 방치하다가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그거를 기다리다가 크게 손절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나 놀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 놀라지 말라고. 주식은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다스리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세우자. 뭐 이런 쪽으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주린이들이 많다 보니까 뭐 카카오 톡방도 있고 예. 유튜브도 있고 리딩을 많이 받는데 리딩을 받으면서 도움 받는 건 좋은데 그거에 너무 오로지 의존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까요? 리딩 같은 경우 가장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복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일단은 리딩 자체가 뭐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니까. 궁금하다. 리딩 어떻게 하는 건지. 뭐 리딩이라는 건 이제 방식마다 다른데 이제 법적으로 사업장을 내고 하는 리딩 같은 경우는 매수매도 리딩을 합니다. 매수매도 리딩. 그러니까 살 때 사고 팔 때 팔아라. 얼마에 사세요? 그쵸. 예. 뭐 주가 어떻게 올라갔으니까 이 가격에 매도하세요.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요? 요즘 좀 약간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완전 정확한 금액으로 하면 또 그것도 불법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매매 리딩을 드려요. 법적으로 사업자를 낸 경우는. 근데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그냥 흐름을 일단 읽어드립니다. 뭐 이때쯤에 팔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해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리딩대로 합니다. 처음에는 일단 리딩대로 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될 때 꼭 한 번씩은 얘는 왜 손절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왜 손절 리딩을 왜 줬을까? 뭐 익절 리딩이 있으면은 이걸로 나는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이런 거 복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딩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큰 장점이
내가 모르는 종목을 알 수가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되게 뭐 2,000개가 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종목들 또는 내가 모르지만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네. 리딩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다양한 종목들을 접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종목들을 복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매매 기법을 취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의 매매 기법 내 걸로 만들면 그게 베스트인데. 맞습니다. 되는 거지. 단 꼭 공부가 겸해졌을 때. 맞아. 어찌됐든 간에 주식 어휘 사전이라는 책을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내놓으셨잖아요. 책 홍보와 함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제가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그냥 백과사전처럼 뭐 단어 하나 적고 그 단어가 의미하는 그냥 명사 뭐 그런 식으로만 서술하지 않았고요. 이 단어가 왜 생겼고 왜 쓰고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단어라는 거는 사용이 된다는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자체를 보는 거죠. 근본을 보는 거죠. 왜 이게 필요할까?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식하실 때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차트를 본다든지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든지 뭐 기업 재무제표를 본다든지 어떤 걸 보든 간에 그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한다, 남들이 이렇다고 하니까 이렇다더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이해 방식이 또 다른 거거든요. 주식을 할 때 뭐 지식 같은 거 얻는다든지 테크닉 같은 걸 공부할 때 그 근본, 그 의미를 먼저 찾는 것에 집중하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 단어 같은 것도 근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휘사전도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할 때 좀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결국엔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네. 저희 술투기를 통해서 제 사촌동생 MZ세대인데 20대 후반인데 주식을 시작했어요. 거의 15만 원으로. 그게 뭐 물타기 불타기 이런 거 어디서 주워 듣고 나한테 막 물어보더라고. 아, 예, 예. 물타기는 뭔지 물타기는 뭔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정말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도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모르는 주식 격언이랑 개념들도 되게 많아서 재밌게 보긴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재미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종민과 함께한 유튜브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